임신일주. 이 신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천간에 있는 임에 집중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임은 이 지장간, 무, 임, 경 중에 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통근에서 또 강하기도 하고요. 임자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임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냐? 임신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. 그래서 임일간의 일주들이 여러 개 있어요. 한 6개가 있죠. 그 6개의 임일간 일주들 중에서 임신과 임자 같은 경우는 이 임의 특성이 1, 2등으로 강하다 보니까 임일간 중에서는 가장 우울이 심합니다. 이것은 임이 탁할 때 이거요. 이 임을 내가 맑게 만들었다면 이 우울이 결국은 지혜로 승화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정신질환에 취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내가 인격을 높이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건 이제 선택에 따른 거죠. 그리고 이 신이 뜨겁다라는 것은 임일간 입장에서는 괴로워요.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잖아요.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깨닫게 됩니다. 지혜를 얻게 돼요. 그리고 이 임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경이 설기가 됩니다. 약해지는 거죠. 이 경이 그나마 투간을 하고 있다. 그러면 그 설계하는 정도가 좀 덜해집니다. 그래서 경이 설계가 되면 건강상으로 폐, 위, 대장, 신장 이런 곳들이 약해지는 거죠. 경이 약해지는 것에 비교해서는 경자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 같은 경우도 이 경이라는 부분이 이 자에 있는 임에 의해서 강하게 설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.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병인이 이게 아니죠. 자, 병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장간에 무, 병, 갑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병이 통근을 하고 있고 인이 춥다 보니까 병에 집중하고 그러면 갑센 병에 의해서 갑이 또 강하게 설기가 되어버립니다. 물론 여기서도 갑이 투간을 하고 있다라면 그 설계하는 정도가 덜해질 거고요. 갑이 약해진다, 대표적으로 간, 관절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. 자, 임이라는 것 자체가, 그러니까 나 자체가 우주이며 혼돈입니다. 우주의 색깔은 이 검은색이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우울이나 공황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. 그리고 그 우울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슬픈지 이유를 몰라요. 그러나 울 뿐입니다. 그래서 수일간, 개수도 포함한 거죠. 수일간이나 무일간 같은 경우는 좀 정신질환에 취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. 자, 임일간 같은 경우는 우주라 있잖아요. 우주의 특징은 한계가 없습니다. 무극이에요. 그래서 우울에 빠져들 때 그냥 한없이 그 늪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그걸로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. 하지만 이 수에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준다라면, 즉 규정하는 어떤 벽을 만들어 준다라면 그 한없는 수렁을 이제 어떤 호수, 연못 이런 형태, 어떤 쓸모가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임일간 같은 경우는 무 혹은 미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임을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물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그릇의 모양으로 어떤 틀을 잡아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임을 규정한다는 것은 한없는 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을 가지고서 반성을 하고요. 혹은 답을 얻고요. 이 답이 결국 지혜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임이 병하고 충하는 경우가 있어요. 병임충. 이럴 때는 이 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허함으로 받아들여요. 그러니까 병임충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많이 쓰면 연예인들이 많이 써요. 그 임수의 어떤
성적인 자극, 이것은 이제 매력, 섹시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연예인들하면 기본으로 섹시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나가죠. 그 무대의 그 화려함이 끝나고 나면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허함을 얘기해요. 텅 빈 무대에서의 공허함. 그 공허함이란 것은 이 임을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임이 무하고 반응을 하면 무임충, 임이 지장간에 무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도 이 임을 느끼는데 이때는 우울함으로 느낍니다. 그리고 이 임을 내가 잘 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반성의 기회로 삼게 되죠. 그런데 만약 임이 탁하게 되면 왜곡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는데요. 그 기억이 거짓이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식당에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. 그리고 친구가 분명히 자기가 돈을 냈어요. 오늘 내가 쏜다 하면서 그 계산 다 끝나고 신발끈을 묶었어요. 그게 실제 사건인데 이 무임충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이 밀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? 며칠 뒤에 대화를 해보면은 야, 저 친구 나쁜 놈이다. 지가 결제한다고 하더니 막상 결제할 때 되니까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결제 안 하더라. 이렇게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본인은 그 자신의 그 왜곡된 기억이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인지조차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런 왜곡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관계에 어떤 불편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임과 반응하는 것 중에 정이 있죠. 정임, 한목. 그래서 이 정과 임이 서로 반응할 때는 뭐 반성 이런 거 없습니다. 병임충, 무임충 이런 것은 없고요. 그냥 욕망 그리고 임, 성욕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결국은 목, 어떤 새로운 아기의 탄생, 즉 번식의 결과물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임일간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시간으로 무가 오잖아요. 수일간 같은 경우는 기보다는 무에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단지 이 연, 월, 일과 관련 없는 사건을 단지 이 시주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일지의 사건은 남자친구하고 연애겠죠.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내가 키우고 있는 시주, 강아지, 반려동물, 내가 돌보는 존재에 대해서는 시주의 기를 씁니다.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강아지한테 소홀히 대하는 걸 보면서 그걸 이유로 또 헤어져 버립니다. 또 즐겁게 연애 중인데요. 내가 돌보고 있는 학생들, 시주 기운을 쓰는데요. 학생들이 막 힘들어 하니까는 그걸 또 이유로 연애를 끝내버립니다. 그러면 이 밀가는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냥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무일간하고 임일간 공통점을 보면은 반성을 자주 합니다. 그건 공통점이고요. 이제 차이점이라면 무일간은 나 자신이 무잖아요. 그래서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. 하지만 임일간은 스스로 반성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내 외부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게 반성의 기회가 되고요. 또 운으로는 무나 혹은 미 이런 운이 다가오면 이 운 때 반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임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 아니라 외부적 자극에 의한 반성이다 보니까 잘 울어요. 잘 우는데 자기가 왜 우는지 잘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임신 같은 경우는 이 천간에 있는 주제, 이 임이 결국 지혜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무신하고 비교했을 때 무신 같은 경우는 이 무의 집착이 주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임신이든 무신이든 어떤 우울이 있고 그 우울을 내가 붙잡고서 반성의 시간을 들이고 나면 그게 지혜로 도출이 되는 그런 형태는 비슷해요. 겉으로 봤을 때는.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주제가 임신 같은 경우는 지혜가 주제이고 무신 같은 경우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했던 그 어떤 집착, 무의 집착,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임신뿐만 아니라
일간의 여성분들은 만약에 결혼하고 자식을 놓는다면 결국 어머니가 될 건데요. 이 임일간 어머니의 기운에 이 청탁이, 맑고 탁함이 목, 식상이 목이고요. 그럼 이게 자식이잖아요.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을 봤더니 네 자식이 밝고 명랑하다 그러면 아, 나의 임이라는 기가 맑구나. 자식을 봤더니 좀 우울해, 느릿느릿해. 그렇다면 아, 나의 임이라는 기가 좀 탁하구나. 그런 것들을 바로 자식을 거울 삼아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계절별 특징을 볼게요. 자, 지금 봄에 태어났다. 목이 강할 때죠. 그러면 수생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무나 미로 이 임하고 반응할 때는 어떤 무임충의 어떤 고통이 있어요. 임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우울함이 막 밀려오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 수생목, 임생갑을 할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. 그냥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어떤 무임충간 같은 어떤 고통은 없이 이미 잘 목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양육자 그리고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목이라는 것은 어린애의 기잖아요. 그리고 임은 깨달아야 되고요. 어린애가 깨닫는다?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고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깨닫는 거하고는 멀고 그냥 우울 정도로 쓰다가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그 고통 속에서 임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. 자, 인월 볼게요. 이제 인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갑이 있을 건데요. 무병갑에서 이 갑이 통근을 안 했다. 그렇다면은 지금 무병갑에서 병도 있는데요. 이 상황에서는 이미 아주 강합니다. 그러니까 갑이 통근이라도 했으면은 임생갑에서 이 임을 좀 양을 줄여줄 건데 갑이 통근을 안 했으니까 갑 자체도 임에 푹 젖어 버리기 때문에 임은 넘쳐날 거고 그 넘쳐난 임과 여기는 병임충하면서 병이 약해지는 거죠. 그럼 병이 약해진다. 그럼 병에 관련된 건강 그리고 뭐 육친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. 뭐 건강이라면 심장, 혈관 이 대표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육친으로 보자면 이쪽이 재성, 아버지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약해지거나 혹은 신모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묘월 가볼게요. 여기서도 갑과 을이 지장간에 있을 텐데요. 만약에 갑이 통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임도 통근, 갑도 통근, 임생갑이 강대강으로 아주 시원하게 쭉쭉쭉 흘러갑니다.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요. 뭐 좋습니다. 다음에 진월을 가보면은 여기 지장간에 을, 개, 무가 있어요. 네, 이건 술이죠. 그러면 이 진은 특징이 자운만 오게 되면 자진합을 하는데 여기 신도 있는데 그러면 신자진합 수가 넘쳐나겠죠. 이건 그 홍수 수준입니다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을이 물에 푹 젖어버리겠죠. 오히려 썩어버릴 겁니다. 그래서 이 을이 약해진다. 건강으로 얘기하면 뭐 근육이나 신경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고 육친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약해지는 것, 자식이 우울해지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여름에 태어난 경우를 볼게요. 자, 여름에는 사, 오, 미, 월이 있을 텐데요. 자, 여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실적인 기운이잖아요.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. 그래서 임신 일주가 뭐 잘 삽니다. 현실적 욕심을 가지고 잘 사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사는 중에 사신형이 있어요. 자, 사신형이 있다. 그러면
어떤 특징이 있냐? 신중에 임과 사중에 병임충을 해요. 하지만은 여기서 임신에서 임이 아주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병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5월 가볼게요. 5월은 이제 신호격각입니다. 여기서도 이제 병임충이 발생하겠죠. 병임충 발생하고 그리고 병경충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또 월지와 일지가 다투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뭔가 가업에 가로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와 싸우게 된다든지 어머니와 싸운다 뭐 그런 형태로 좀 인생에 우여곡절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미월 같은 경우는 이 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임에 집중을 하는데 이 신도 뜨거워서 또 이미 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. 그야말로 임에 아주 강하게 이보다 더 강하게 집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임이 탁하다면 우울, 공황 이런 것들로 가게 될 거고 임이 맑다라면은 이제 지혜로 가겠죠. 그래서 임이 맑을 때 뭐 난 지혜 그런 건 필요 없어. 그러면은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습니다. 식물이라는 게 목이잖아요. 그러면서 이 맑은 물로 수생목을 하면서 식물이 쑥쑥쑥 자라는 거.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뭐 대박도 날 수가 있겠죠. 다음 가을 가볼게요. 가을에는 이제 금이 강할 때고요. 여기서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뜨겁고 하니 임에 집중을 할 거고요. 이때는 초년부터 10대, 20대부터 임에 강하게 집중을 합니다. 이 월지라는 것은 내가 초년부터 쓰는 거니까요. 그러면 이 10대 때 내가 독서를 많이 했다라면 이 임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독서 따위 하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그 임을 뭐 중독, 10대 대표적인 중독, 게임 중독이죠. 뭐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6월 혹은 술월 이렇게 되면은 금이 강하잖아요. 지금 일지도 경이라는 금이 있는데 여기도 금이 있다. 금이 워낙에 강하면 자연스럽게 목이 약하죠. 근데 이 목은 뭐냐? 임일간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. 그래서 자식이 약해지는 거죠. 게다가 안 그래도 약한데요. 이 금이라는 것은 수운이 오게 되면 금생수에서 수가 넘쳐버립니다.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금생수로 이미 넘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안 그래도 금이 강해서 약한 목이 또 이 수에 푹 젖으면서 더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겨울에 태어났다. 이제 겨울에는 수가 뭐 강할 때죠. 이렇게 수가 강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뜨거운 걸 워낙 추우니까 회자 축월은 춥잖아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뜨거운 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. 자, 일지에 집중을 한다. 즉 나의 배우자, 나의 연인에 집중한다는 거죠. 즉 집착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편한테 집착한다? 별로 안 좋죠. 그 집착이 사랑이나 애정이라면 그나마 어떤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집착을 미움, 원망하면서 잔소리, 비난하는 걸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집착에 따른 어떤 또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미 가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금생수 그런 것보다도 아예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식에 해당하는 목이 물에 푹 젖으면서 또 목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끝. 자바사주 바이.